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크게 상승 없이 거의 보합 수준으로 상승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천억 정도 매도, 기관 투자자는 1,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50억, 기관 투자자 360억 정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평소 대비해서는 크게 매수 매도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음봉으로 눌러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이 수준에서 크게 더 이상 상승 없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힘을 받을지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될지는 이번 주 이 CPI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당연히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온다면 코스피는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2일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목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며칠 있으면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목요일에 옵션 만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만기일에 맞춰서 이런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시장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정도 매수 이후에 2,2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도 한 1,100억 매도하였는데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좀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아마 목요일까지 계속 이탈을 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다시 많은 매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주시를 하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우, 나스닥, 니케이 모두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고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높은 상황을 또 이제 우려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반반 정도의 확률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발표될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정해진다면 다음 주,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상해 종합은 오늘 0.7% 정도 조정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3원 정도 올랐고요. 1379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요. 21선, 61선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서 CPI 지표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낮게 나온다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이 둔화가 좀 늦어지고 있고 실업 수당은 조금 올라간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반반 정도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것보다는 예상치만큼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표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더 볼만한 이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60일선 넘어서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이 기술주 관련 테마들이 같이 꺾이게 될 거고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며칠 올랐다고 해서 코스닥이 완전히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여전히 이제 수급적으로는 크게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들어오는 수급이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들어왔던 물량 조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볼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있는 그런 옵션 만기와 이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천천히 좀 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지표가 먼저 잡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증시 전체는 사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코스피가 계단식으로 올라왔고, 네,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꾸준히 상방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그런 다른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떨어지지만 확실히 좀 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채권에 대한 미국 채권 금리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7.5달러 수준, 그다음 천연가스는 3달러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제와. 근데 이제 확실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발표 때보다는 유가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지금 천연가스도 꽤나 올라와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프닝 정도로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 CPI 지표에 따라서 이런 원유 가격,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물 지표는 오늘 약하게 미국 증시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CPI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 정도 하락하면서 0.043%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를 다시 높였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상승을 위한 시그널이 나올지 하락을 위한 시그널이 나올지는 이틀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지금 오늘 경제 지표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과정에도 아직까지 그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쌓이고 있고요. 그 고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에 물가부터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언제 잡히는지 이번에 이제 힌트가 나올 것 같고요. 그 힌트를 토대로 FOMC가 또 열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90원 하락해서 1.5% 하락했고요. 19,1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시작해서 중간부터 해서 쭉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약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 외 거래도 지금 뭐 평소보다는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19,300원으로 한 140원 정도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별 거래를 보시면 전날보다 더 감소했죠. 760만 주로 지금 이제 한 100만 주 정도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어제 상승했던 부분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면서 뭐 지금은 크게 지금 6월 5일부터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조용하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이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미국의 CPI 지표와 그 다음에 옵션 만기, 우리나라 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만기까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천천히 여유롭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움직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계속해서 장 초반에는 주가를 올렸다가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주가를 밀어버리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게 한 5일, 뭐 6일, 7일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은 받치면서 지금 수렴하는 구간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옵션 만기까지 다가오는 그런 만기에 대한 물량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계속 눌러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올라갈 만하면 계속 눌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어지더라도 목요일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옵션 만기가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또 시간 외 거래가 조금 이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기에 다가왔을 때 다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만기 거래를 활발히 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네,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하락을 멈추고 대기 중이고, 우리가 평소에 횡보하던 구간보다는 확실히 이제 위에 자리를 잡아서 옆으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뭐 며칠 더 떨어지거나 횡보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다시 내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 이후에 짜릿한 경험을 하고 지금 이제 꽤나 이제 오랫동안 주가가 멈춰 있는 느낌이지만 사실 그대로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이제는 고점을 높여주는 작업을 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6월 중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 100% 확실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주가가 좀 더 이제 힘을 가파르게 받아서 올라가겠지만, 사실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면서도 어떨 때는 이제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무디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전체 시장에 대한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될 수 있는 그런 건수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말 7월 초까지 꼭 가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한번 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뭐 더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은 옵션 만기 전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상승으로 출발해서 밀린다고 한다면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상승으로 밀어 올리면서 계속 이제 위로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좀 더 뭐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미국의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이 방향도 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네, 그것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12만 8천 주 매수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8만 7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금융 투자가 이제 8만 5천 주 매도하면서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보험은 3만 2천 주, 투시는 6만 5천 주, 뭐 연기금 투자자도 오늘 매수했네요. 8만 주. 사모펀드는 네, 뭐 약하게 매수했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투자자들은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오늘 약하게 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일에 맞춰서 이런 수급들이 크게 변화가 있을지 또 지켜볼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MSCI 리밸런싱 이후에는 6월 초부터는 좀 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도 물량이 네, 옵션 만기까지 계속 쏟아질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마무리되고 이제 만기일에는 또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수급도 네,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뭐 지금 50만 주 미만으로 진행 중이고 특별하게 네,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특별히 더 늘어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국매도에 대한 재개가 올해 안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내년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매도 잔고가 더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많이 늘었고 그 물량이 지금 공매도 잔고로부터 상당 부분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공매도와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좋은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도 공매도 잔고가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결 상환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상환이 조금 많아서 1960만 주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도 굉장히 이제 적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 중이고요.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상세 물량을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27만 8천 주, 당일 물량이 28만 8천 주로 거의 차이 없었고요. 전날도 매도,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21.24%로 보유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뭐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매도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21% 이상의 보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기일에 가까운 그런 시점에 이 충분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MSCI 관련해서 많은 물량을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기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요일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에 좋은 이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현실화되는 소식이 정말 확실하게 나오는지 아닌지만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0원대에서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것 같음에도 계속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이고요. 조만간 이제 2만원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22,000원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큰 소식은 없었고요.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AI 시대의 전력에 대한 게임 체인저로 이제 AI에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SMR이 지금 뜨고 있고요. SK가 같이 지분 투자를 하고 같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될 이제 와이오밍주의 테라파워의 실증 센터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고요. 2030년에 완공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첫 번째 SMR 프로젝트가 뉴스케일 파워의 예정이었지만 그게 이제 하나가 무산이 되면서 이 테라파워가 이제 실제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가져가게 되었고요. 2030년에 완공이 되고 상업 운전까지 돌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SMR은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345메가와트급으로 준비가 되고요. 2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화력 에너지를 이 SMR과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SMR에 대한 전초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테라파워가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도 그 관련 프로젝트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어떤 모델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고 그 실증 센터들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제 관련 모델을 이 원자력 안전 규제를 이제 받은 규정을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변경된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승인이 난다라고 하지만 확실히 이제 그 이전 모델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것을 보았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뭐 저런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아직 NRC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을 예정인 거고요. 유일하게 이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내에서는 NRC 인증을 받은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한번 이제 꺾어졌던 그런 주가가 지금 어제도 5%, 8%까지 올라와서 지금 8.48달러를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프릭 마켓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비슷한 차트를 그리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래에서 기고 있지만 확실히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우상향을 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디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뉴스케일 파워가 확실한 이제 상반기 내에 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부분의 기자재가 들어올 거고요. 전량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십 조에 대한 계약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조 원의 기자재 계약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금 이제 뭐 만기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정받는 주가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뒤, 그럼 목요일 이후에 움직임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중요하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확실한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406조, 뭐 630조, 뭐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80여 종의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수원을 주축으로 모델 하나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선진국들은 여러 기업들이 민간 투자를 해서 각각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그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천 기술 위주로 계속 이제 성장해 왔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뭐 건설 능력이라든지 뭐 선박 제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에너지 플랜트 제조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이제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풀어준 상황이고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조속한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의 합의 과정을 체코 정부에다가 착실하게 설명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에 대한 뒤숭숭한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이 움직임들이 우리나라로 조금씩 더 유리하게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UAE 바라카 원전처럼 마지막에 축포를 터뜨리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 외에도 이제 내일인가요? 네, 11일부터 오늘이네요. 영국 기업단이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원자력 발전소와 공급 체인을 투어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11일부터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우리나라와 뭐 원전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 외에는 당장 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뭐 LOI, 뭐 구매 의뢰서를 이제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영국 원전 기업단이 우리나라로 와서 직접 이런 투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없던 그런 상황이고요. 영국 쪽에서는 특히 프랑스 EDF와 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제는 프랑스 EDF를 배제하고 월파 원전에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인상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프랑스 EDF에 대한 공기가 이제 늦어지고 공기가 늦어지면서 점점 더 예산이 많아지고 그런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아서 이제는 뭐 1, 2년도 아니고 막 수년, 10년 이상씩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력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뭐 바라카 원전 1, 2년 늦었지만 크게 UAE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요. 지금 오히려 4개를 거의 뭐 완공을 잘 해가지고 상업 운전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간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의 역량을 관심을 가져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역량이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력을 떠나서도 우리나라와 협상을 잘 한다면 그런 이제 방산 관련, 그 다음에 반도체 차량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확실히 좀 체코 입장에서도 산업적으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계속 저는 파서 좀 여러분들께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1일이고 15일까지 체코 전력회사가 평가를 마치고 체코 정부에 이제 그 턴을 넘길 텐데요. 그 정부가 이제 받으면 늦으면 이제 6월 말, 빠르면 7월 늦으면 이제 7월 중순 초 정도, 그다음에 빠르면 6월 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희가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두산 전체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테마에 모두 좀 엮여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퓨얼셀은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이제 이 두산 같은 경우도 AI 가속기 소재가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 적층판이라고 해서 지금 이 재료가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서 두산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퓨얼셀, 뭐 바켓은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그룹 전체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흐름을 좀 잘 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룹 전체, 특히 지주사가 저렇게 장사가 잘 되고 여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같은 그런 최악 상황의 그런 블록데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뭐 지분을 늘리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면들이 좋은 옵션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재무 문제는 완전히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벤트 끝나고 다음 주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영국 원전에 대한 방문 이후에 추가적인 영국 원전에 대한 협상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UAE 원전에 대한 입찰, 그 다음에 결과, 그런 것들을 주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원전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러시아와의 협력, 러시아 로사톰과의 협력, 그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옵션들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은 만기 전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대한 움직임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